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기업은 바로 허벨입니다. 티커 심볼은 HUBB이고요. 네, 전기 장비 및 부품 산업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죠. 최근 주가가 473달러를 넘어서면서 하루 만에 거의 4% 가까이 오르는 등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 최신 재무보고서나 시장 분석, 또 관련 뉴스 기사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허벨이라는 기업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또 앞으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허벨의 어떤 재무 건전성부터 시작해서요. 각 사업 부문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회사의 큰 그림, 그러니까 전략적 방향성은 무엇인지,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위치에 있는지 등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볼 겁니다. 특히 요즘 정말 중요한 화두죠. 이 전력망 현대화, 전기와 같은 거대한 흐름 속에서 허벨이 어떤 기회를 딱 포착하고 있는지, 또 반대로 어떤 점들을 좀 조심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목표는 명확하네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허벨이라는 기업을 정말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 네, 바로 그겁니다. 정보에 기반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하고 균형 잡힌 분석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허벨이 속해 있는 큰 운동장, 그러니까 거시경제 환경과 산업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 허벨에게 상당히 유리한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전력망 현대화, 그리고 전기화,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좀 더 풀어주시죠. 네, 그 두 가지가 지금 허벨을 이해하는 데 정말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우선 전력망 현대화는 말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오래되고 낡은 전력망을 교체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낡아서 바꾸는 걸 넘어서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기존 전력망에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통합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전력망 자체가 훨씬 더 똑똑해지고 유연해져야 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전선 바꾸는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거군요. 신재생에너지 통합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전기화 추세가 더해집니다. 이건 사회 전반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전기차 보급 확산, 데이터 센터 급증, AI 컴퓨팅 수요 증가, 각종 스마트 기기 사용 확대, 이런 것들 때문에 전기를 필요로 하는 곳이 정말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정말 그렇죠. 생활 곳곳에서 전기가 쓰이는 곳이 훨씬 늘어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두 거대한 흐름, 즉 낡은 전력망을 개선해야 하는 필요성과 급증하는 전기 수요가 맞물리면서 허벨의 핵심 사업 분야에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특히 자료에서 보면 데이터 센터나 AI 컴퓨팅, 전기차 충전 인프라, 이쪽에서의 전력 수요 증가세가 정말 가파르다고 나오던데요. 허벨이 바로 이 지점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허벨 스스로도 회사를 전력망 현대화와 전기화의 교차점, 인터섹션에 전략적으로 위치시키고 있다고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노후된 인프라를 교체하는 수요와 새롭게 폭증하는 전력 수요, 이 두 가지 흐름이 딱 만나는 지점에서 기회를 잡겠다는 의지죠. 교차점이라 아주 적절한 표현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허벨의 양대 사업 부문인 유틸리티 솔루션과 전기 솔루션 모두에게 아주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 정책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인프라 투자 법안 같은 걸 통해서 전력망 강화나 스마트 그리드 구축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허벨한테는 직접적인 수혜가 되겠네요.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정부 주도의 이런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허벨 같은 기업에게는 정말 강력한 순풍, 테일윈드 역할을 합니다. 단기적인 수요 창출은 물론이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만들어주니까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커지는 효과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전반적인 거시 환경 그리고 산업 환경 자체가 허벨의 성장을 강하게 밀어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거시적인 환경이 허벨에게 상당히 우호적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더 좁혀서 허벨이라는 기업 자체의 체력은 어떤지 재무 상태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최근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 상당히 견조하다, 탄탄하다 이런 평가가 많던데요. 네, 그 점이 허벨의 큰 강점 중 하나로 꼽힙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분석해보면 2024년 4분기 실적도 좋았고 2025년 3분기 실적까지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 분기인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면요. 조정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기업의 실제 이익 능력을 보여주는 어저스티드 EPS가 두 자릿수 %로 크게 성장했어요. 그리고 전체 매출, 순매출액도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4% 증가했고요. 와, 두 자릿수 EPS 성장이라니 대단하네요. 요즘 같은 환경에서 쉽지 않은 성과인데요. 이런 성장은 주로 어디서 온 건가요? 특정 사업부가 확 끌어올린 건가요? 특정 사업부 하나라기보다는 양쪽 주력 사업부가 다 잘했습니다. 특히 전기 솔루션, 일렉트리컬 솔루션 부문하고요. 또 유틸리티 솔루션 부문 안에 있는 그리드 인프라 제품군에서 유기적 성장, 올게닉 그로트가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유기적 성장이요? 그게 어떤 의미죠? 유기적 성장이란 건 인수합병 같은 외비적인 요인을 제외하고 기업 본연의 사업 경쟁력만으로 이룬 성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허벨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시장 수요 자체가 아주 탄탄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잘 껐다는 뜻이니까요. 아하, 이해했습니다. M&A 효과 빼고도 자체적으로 성장을 잘했다는 거군요. 그런데 단순히 매출 규모만 커진 게 아니라 수익성, 그러니까 이익률도 좋아졌다는 점이 저는 더 인상 깊더라고요. 요즘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 않을 텐데 마진 관리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 부분이 허벨 경영진의 운영 능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허벨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공급망 비용 증가 같은 여러 비용 압박 요인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아주 효과적인 가격 책정 전략, 그리고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 노력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상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격을 잘 받는다는 거네요? 네, 가격 결정력이 있다는 거죠. 단순히 비용이 올랐으니 가격을 올린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시장 상황과 고객 가치를 고려한 전략적인 가격 정책을 쓰고 있고요. 동시에 내부적으로도 끊임없이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아까 말씀하신 높인 마진율로 나타난 거고요. 맞습니다. 그 결과로 2023년 3분기 조정 영업 마진율이 무려 23.9%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정말 높은 수준이거든요. 허벨이 시장 내에서 상당한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운영 효율성도 아주 뛰어나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번 돈을 주주들에게 얼마나 잘 돌려주는지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허벨은 이 주주 환원 측면에서도 꽤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허벨은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현금 흐름, 특히 투자하고 남는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플로우가 아주 견고하고 또 반정적입니다. 이게 중요한 기관이 되어서요. 배당금을 꾸준히 지급하고 또 자사주 매입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주주 가치를 높이는 데 힘쓰고 있죠. 특히 배당금 관련해서는 정말 놀라운 기록이 있더라고요. 최근에도 배당금을 8%나 인상했다고 하던데 이게 무려 16년 연속 배당금 인상이라고요? 와, 16년이라니 정말 대단한데요. 네,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16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배당금을 늘려왔다는 건데요. 이건 단순히 우리 돈 잘 벌어요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회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어떤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회사의 성과를 주주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그런 경영 철학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이런 꾸준함과 예측 가능성이 정말 큰 매력 포인트가 되죠. 그렇죠. 믿음직스럽다는 느낌을 주네요. 자, 그럼 이제 허벨의 사업 구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앞서 크게 유틸리티 솔루션과 전기 솔루션 이 두 부문으로 나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유틸리티 솔루션 부문이 허벨 성장의 핵심 동력이다. 이런 분석이 많던데요. 네, 맞습니다. 유틸리티 솔루션 부문은 허벨 전체 성장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엔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문은 다시 크게 두 가지 사업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앞서 잠깐 언급했던 그리드 인프라고요. 다른 하나는 그리드 자동화입니다. 그리드 인프라와 그리드 자동화.
이름만 들어서는 약간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네. 그리드 인프라는 말 그대로 전력망의 뼈대를 구성하는 하드웨어적인 요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면 전봇대, 전선, 변압기, 개폐기 같이 전기를 발전소에서부터 최종 소비지까지 안전하게 보내는 송배전, T&D, 대 필요한 각종 설비와 부품들이죠. 이 그리드 인프라 쪽은 앞서 계속 말씀드린 전력망 현대화, 노후 설비 교체 수요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송배전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2025년 3분기에만 무려 8%라는 아주 인상적인 유기적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력망 자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들 수요가 늘었다는 거군요. 이해했습니다. 그럼 그리드 자동화는 뭔가요? 그리드 자동화는 전력망을 좀 더 똑똑하게 만드는 기술과 솔루션에 집중하는 분야입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미터, 그러니까 각 가정이나 건물의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통신망을 통해 자동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지능형 계량기가 대표적이고요. 또 원격 검침 인프라, 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라고 해서 이 스마트 미터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전력망 전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어하는 시스템까지 포함합니다. 더 나아가서 배전 자동화 시스템이나 변전소 자동화 솔루션 같이 전력망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다양한 지능형 기술들이 이 분야에 속하죠.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와 그걸 지능적으로 운영하는 자동화 솔루션, 이렇게 나뉘는 거군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그리드 인프라 쪽은 성장이 좋은데 이 그리드 자동화 쪽은 상황이 좀 다른가 보네요. 매출이 오히려 줄었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네, 그 점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드 자동화 부문, 특히 스마트 계량기나 AMI 관련 사업은 최근 몇 년간 대규모 교체 프로젝트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2025년 3분기에는 관련 활동이 상대적으로 좀 약화됐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거죠. 아, 프로젝트성 매출 비중이 있어서 그 주기에 따라 변동성이 좀 있는 거군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영향으로 분석되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갔을 때 이 스마트 그리드 기술 발전 방향이나 새로운 수요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계속해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좀 주춤할 수 있겠지만 길게 보면 전력망을 더 효율적이고 똑똑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방향성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AI 기술을 전력망 관리에 통합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고 있겠죠. 당연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력망의 지능화, 자동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 통합을 원활하게 하고 또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거든요. 따라서 허벨 역시 이 분야에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투자를 통해 미래 시장을 선점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형제의 단기적인 부진이 오히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 기간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유틸리티 솔루션의 두 축, 그리드 인프라와 그리드 자동화에 대해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한 축인 전기 솔루션, 일렉트리컬 솔루션 부문은 어떤가요? 이쪽도 성장이 꽤 좋았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전기 솔루션 부문 역시 아주 좋은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2025년 3분기에 유틸리티의 그리드 인프라 부문과 마찬가지로 8%라는 견조한 유기적 성장을 달성했거든요. 특히 데이터 센터와 경공업 라이트 인더스트리얼 시장에서의 강세가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그 외에도 비주거 건설 시장이나 산업 자동화 관련 수요도 꾸준했고요. 데이터 센터라면 역시 AI 열풍과 관련이 깊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의 수요가 늘어난 건가요? 네, 정확히 그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운영하려면 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정말 막대한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들은 엄청난 양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효율적인 배전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허벨은 바로 이 데이터 센터 구축 및 확장에 필요한 다양한 전기 제품들을 공급합니다. 예를 들면 고성능 커넥터나 배선기구, 케이블 관리 시스템, 서버렉의 전원을 분배하는 PDU, 파워 디스트리뷰션 유닛, 그리고 건물의 전력을 안전하게 분배하는 모듈형 배전 시스템, 또 중요한 장비를 보호하는 서지 보호 장치, 접지 솔루션 등 아주 광범위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죠. 와, 정말 다양하네요.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데 허벨 제품이 안 들어가는 것이 없을 정도겠네요. 네, 그만큼 데이터 센터 시장 성장에 직접적인 수혜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AI 확산과 클라우드 컴퓨팅 증가라는 거대한 트렌드가 이 전기 솔루션 부문의 성장을 강력하게 이끌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거시적인 트렌드 변화가 허벨의 구체적인 제품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모습이 아주 명확하게 그려집니다. 자, 그럼 이제 허벨이 이런 성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자료들을 보면 인수합병, 즉 M&A를 정말 활발하게 활용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M&A는 허벨의 핵심 성장 전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의 덩치를 키우는 것 이상으로 부족한 기술이나 제품 라인업을 보강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거나 기존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아주 전략적으로 M&A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만 5개 기업을 인수했고 좀 더 길게 보면 총 14개나 되는 회사를 인수했을 정도로 M&A에 적극적입니다. 이건 회사가 유기적 성장뿐만 아니라 비유기적 성장, 이노게닉 그로스를 통해서도 성장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최근에도 아주 큰 규모의 인수가 있었잖아요. DMC 파워라는 회사를 8억 달러가 넘는 거액에 인수했다는 내용이 눈에 띄던데요. 이 인수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DMC 파워 인수는 허벨의 M&A 역사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인 행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DMC 파워는 어떤 회사냐면 전력망의 핵심 시설 중 하나인 변전소, 서브스테이션에 들어가는 고압 커넥터 분야에서 아주 독보적인 압착 컴프레션 기술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변전소용 커넥터 전문 기업이군요. 그렇죠. 허벨은 이 인수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의 허벨이 강점을 가지고 있던 송배전, T&D, 부품 사업과의 시너지 청출입니다. 변전소는 송배전 시스템의 핵심 허브 역할을 하니까요. 둘째는 앞으로 전력망 현대화 과정에서 고성장이 예상되는 변전소 시장, 특히 변전소 자동화나 용량 증설 관련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확보하려는 목표입니다. 8억 2,500만 달러라는 금액이 결코 적지 않은데 그만큼 변전소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다는 강증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미래 성장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이 인수 외에도 노던스타홀딩스라는 회사를 인수한 사례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제어 시스템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네, 필요한 기술이나 시장 지위를 M&A를 통해 빠르게 확보하려는 전략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네요. 네. 그런데 또 중요한 점은 허벨이 무조건 사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주력 사업이나 수익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걸 포트폴리오 최적화라고 하죠. 아,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거군요.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대표적인 예가 주택용 조명, 레지던셜 라이팅 사업 부문을 매각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경쟁도 치열하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나 성장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과감하게 정리한 거죠. 이렇게 확보한 자원은 다시 핵심 성장 분야,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유틸리티 솔루션이나 데이터 센터 관련 사업 혹은 또 다른 유망한 M&A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사들일 건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정리할 건 과감하게 정리하고 아주 역동적인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고 있네요. 이런 전략적인 결정들을 내리고 실행하는 리더십도 중요할 텐데요. 현재 CEO인 거번 베이커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안정적인 편인가요? 네, 현 CEO인 거번 베이커 체제 하에서는 허벨이 상당히 일관성 있는 자본 배분 우선순위와 성장 전략을 유지해오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시장에서도 이런 예측 가능성과 안정적인 리더십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갑자기 전략 방향을 확 바꾸거나 하지 않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꾸준히 M&A와 포트폴리오 최적화 그리고 내부 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모습이 시장의 신뢰를 얻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정적인 리더십은 회사가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죠. 네, 경영진의 안정성과 전략의 일관성도 중요한 포인트군요. 자, 그럼 이제 허벨이 뛰고 있는 시장, 즉 경쟁 환경은 어떤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 장비 산업은 워낙 규모도 크고 중요한 분야라서 경쟁도 정말 치열할 것 같은데요. 허벨은 주로 어떤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경쟁은 정말 치열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쟁쟁한 기업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이튼, ABB, 르그랑, 지멘스,
로크웰 오토메이션 같은 기업들이 허벨의 주요 경쟁사로 꼽힙니다. 와,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글로벌 대기업들이네요. 다들 각자 분야에서 기술력도 뛰어나고 시장 지배력도 상당한 회사들인데요. 이런 거대 기업들 사이에서 허벨이 살아남고 또 성장할 수 있는 허벨만의 경쟁 우위 혹은 강점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허벨만의 뚜렷한 강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매우 폭넓고 다각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틸리티 솔루션부터 전기 솔루션까지, 그리고 그 안에서도 아주 다양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어서 특정 산업이나 시장의 경기가 좀 안 좋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이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안정성이 있습니다. 이게 변동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역사를 통해 쌓아온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와 고객과의 깊은 신뢰 관계입니다. 특히 유틸리티 산업 같은 경우는 제품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검증된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거든요. 이런 점이 신규 경쟁자들에게는 상당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랜 역사와 브랜드 파워,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셋째는 앞서 계속 강조했던 전략적인 인수합병, M&A입니다. M&A를 통해서 부족한 기술을 확보하고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는 점도 중요한 경쟁 우위입니다. 특히 DMC 파워 인수 같은 경우는 특정 고성장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단숨에 끌어올린 사례죠. 마지막으로 이것도 앞서 수익성 분석에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비용 상승 압력 속에서도 효과적인 가격 정책과 운영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을 지켜내는 능력, 즉 뛰어난 가격 결정력과 마진 관리 능력도 허벨의 중요한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강점을 짚어주셨네요.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브랜드 인지도, 전략적 M&A, 그리고 가격 결정력. 특히 아까 핵심 성장 동력으로 꼽았던 유틸리티 솔루션 부문에서의 깊이 있는 전문성과 오랜 경험, 이런 것들이 경쟁사들과 차별화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전력용 인프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기간 쌓아온 경험, 그리고 관련 제품에서의 기술 경쟁력은 허벨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경제적 해자, 이코노믹 모트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사들도 각자의 강점이 있지만 특히 이 유틸리티 분야에서 허벨이 쌓아온 아성은 상당히 견고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경쟁 환경 속에서 허벨이 가진 강점들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주로 긍정적인 측면들을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당연히 세상에 완벽한 기업은 없겠죠. 허벨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놓여 있을 수 있는 위험 요인이나 잠재적인 도전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 부분도 균형 있게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떤 기업이든 리스크 요인은 항상 존재하죠. 허벨의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역시 거시경제의 변동성입니다. 허벨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경제 전반의 투자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만약 경기 침체가 오거나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둔화된다면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줄이거나 연기할 가능성이 높고 건설 경기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의 지출도 줄어들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허벨의 주요 고객사인 유틸리티 회사, 건설 회사, 산업 부문 기업들의 제품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유틸리티 회사들이 자본 지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허벨의 핵심 사업인 유틸리티 솔루션 부문에 직접적인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 요인 중 하나입니다. 네, 거시경제 상황은 허벨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니까 항상 예의주시해야겠네요. 또 다른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팬데믹 이후 계속 문제가 되었던 공급망 이슈 같은 것들은요? 네, 공급망 문제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도 여전히 중요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예전보다는 많이 안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지정학적 긴장이나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언제든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벨 제품 생산에는 구리, 알루미늄, 강철, 플라스틱 수지 등 다양한 원자재가 사용되는데요. 이런 핵심 원자재들의 가격이 국제시장 상황에 따라 급등락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 생산 비용이 증가해서 수익성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수 있죠. 물론 아까 허벨이 가격 전가를 잘한다고 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을 테고요. 맞습니다. 가격 전가 능력이 뛰어나긴 하지만 경쟁 상황이나 시장 수용선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원가 상승분을 100% 즉시 반영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 변동성은 계속해서 허벨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력 자체도 계속 신경 쓰이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건비나 물류비 같은 전반적인 운영 비용이 계속 오르고 있을 텐데요. 여기에 더해서 국가간의 무역정책 변화,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관세 부과 같은 문제도 잠재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환경은 인건비, 운송비, 에너지 비용 등 기업 운영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비용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이것도 마진 압박 요인이 되죠. 또한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예를 들어 특정 국가가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하는 식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은 허벨처럼 글로벌 공급망을 가지고 있고 여러 국가의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에게는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런 정책 변화가 허벨의 생산 비용이나 판매 가격 경쟁력, 그리고 최종적인 이익 마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보고 싶은데요. 앞서 허벨의 핵심 성장 전략 중 하나로 M&A를 꼽았는데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리스크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DMC 파워처럼 큰 규모의 회사를 인수한 경우에 이 회사를 기존 허벨 조직과 잘 통합하는 과정, 소위 PMI, 포스트 멀저 인테그레이션에서 어려움은 없을까요?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성공적인 M&A는 단순히 좋은 회사를 비싼 값에 사들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 과정, 즉 인수한 회사의 조직 문화, 업무 방식, IT 시스템, 핵심 인력 등을 기존 허벨 조직과 얼마나 효과적으로 융합시키고 시너지를 만들어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또 어려운 과제입니다. 통합 과정이 순조롭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인수 후 통합 과정, 즉 PMI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기대했던 시너지 효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조직 내 혼란이나 비효율, 핵심 인력 이탈 같은 부작용만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DMC 파워처럼 상당한 규모의 기업을 인수한 경우에는 이 PMI의 성공 여부가 인수딜 전체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DMC 파워와의 통합 과정을 허벨이 얼마나 매끄럽게 잘 관리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네, 거시경제 변동성, 공급망 및 원자재 가격 리스크, 인플레이션 및 관세 정책 변화, 그리고 M&A 후 통합 리스크까지 허벨이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인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허벨에 대한 저희의 분석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전반적으로 쭉 평가를 해보자면 여러 도전 과제들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벨은 상당히 매력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확인했듯이 허벨은 전력망 현대화와 전기화, 라는 정말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의 바로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적인 메가 트렌드라는 점에서 허벨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은 매우 탄탄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군요. 거기에 더해서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핵심 사업인 유틸리티와 전기 솔루션 양쪽에서 균형 잡힌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M&A를 통해서 끊임없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까지 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들이죠. 맞습니다. 이런 여러 강점들이 서로 맞물려 시너지를 내면서 허벨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회사 스스로도 최근 2025년 연간 실적 전망치, 즉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향후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고요. 시장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도 대체로 긍정적인 편입니다. 네, 실제로 여러 투자은행이나 리서치 기관에서 내놓은 허벨의 목표 주가를 보면 현재 주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건 시장 전문가들 역시 허벨의 성장 스토리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이 허벨에 대해 매수 또는 비중 확대 같은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평균 목표 주가 역시 현재 주가 대비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요. 물론 목표 주가라는 것이 항상 정확하게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로는 참고할 만합니다. 물론 저희가 앞서 꼼꼼하게 짚어봤듯이 단기적인 경기 변동의 불확실성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압박, 또 인수 후 통합 과정에서의 잠재적 리스크 같은 도전 과제들이 존재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투자를 고려할 때는 이런 점들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겠죠? 그렇습니다. 어떤 투자 결정이든 항상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것이 자신의 투자 성향이나 목표와 맞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허벨이라는 기업의 경우 지금까지 시장에서 보여준 강력한 경쟁적 지위와 오랜 기간 검증된 경영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대적 흐름에 정확히 부합하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서 언급된 단기적인 어려움이나 도전 과제들을 충분히 극복하고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주주 가치를 창출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정리해보자면 허벨은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 대안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 시대적 메가 트렌드에 올라타 있으면서도 검증된 사업 모델과 경영 능력을 바탕으로 안정성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특히 인프라 투자나 산업 자동화, 에너지 전환 같은 테마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허벨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허벨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정말 A부터 Z까지 깊이 있고 다각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랑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면서 끝맺을까 합니다. 저희가 오늘 분석에서는 주로 데이터 센터나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와 같이 현재 비교적 명확하게 보이는 수요 증가 요인들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만약 시간의 지평을 조금 더 넓혀서 앞으로 5년 혹은 10년 뒤를 내다본다면 지금은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나 사회 변화가 허벨의 사업, 특히 현재는 다소 주춤하고 있는 그리드 자동화 부문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했던 양자 컴퓨팅 기술이 상용화된다거나 아니면 운전대 다체가 없는 레벨 5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정말로 도래한다면 미래의 전력망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전력 수요 패턴도 예측 불가능하게 바뀔 수 있고요. 그런 급격한 변화 속에서 허벨에게는 어떤 새로운 기회가 열릴지 혹은 어떤 예상치 못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이 기업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